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 및 마이그레이션 POC 수행 방법론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비즈니스의 유연성과 민첩성,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있어 초기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놓침으로 인해서 어렵게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재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올셔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사전 점검 항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는 POC 수행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메가존 오라클 클라우드 팀의 기술 영업 강창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성 팀장입니다. 저는 메가존에서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 금융권 등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기술 지원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메가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한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메가존은 2009년부터 클라우드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부터 247 헬프 데스크 지원, 솔루션, 컨설팅 지원 등으로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가존은 클라우드 운영 개발 컨설팅 조직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전단 지원 조직과 쉐어드 기술 지원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오라클 인증을 받은 멤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네, 클라우드라는 기술 영역에 대한 정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좀 더 이해하고 잘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적합도에 대한 평가 방식과 그리고 이어지는 마이그레이션 반복론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후에 선별해서 강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 및 마이그레이션 POC 수행 방법론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팀장님, 오늘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클라우드 적합도란 건 무엇이고 왜 그런 평가 항목이 필요한 것인 건가요? 네, 오라클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 목표에 대한 장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고객과의 미팅을 할 때 고객분들이 막연하게 우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클라우드 친화적인 내용을 좀 더 넣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업무 시스템이 이관될 때 목적과 성과가 모호한 거죠. 단순히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전략적인 준비를 구분해서 실용적인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아키텍처 수립과 검증을 위한 POC를 제안합니다. 즉, 고객과 저희가 함께 세부적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목표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클라우드 전환 목적과 요건은 무엇인지, 클라우드 전환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클라우드 전환 시 총 비용은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비용 절감에 어떤 기대 효과가 예측되는지, 보안 및 법규 준수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플리케이션별 전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고객과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결국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위 업무의 이전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전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지금 먼저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안정적인 이관 작업이 필수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한 인프라와 솔루션, DB 전환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이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데요. 이유는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 저장소가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버전 업그레이드 이슈 및 고객이 요청한 시스템 중지 시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작업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에서 클라우드로 이관 시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실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진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중점적으로 하는 준비 단계, 포트폴리오 검색 및 계획을 수립하는 컨설팅 단계, 그리고 포트폴리오 검색과 그 결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마이그레이션 등을 검증할 수 있는 POC 단계,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앞서 현대적 운영 모델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이관 단계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면 여러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활동에 대한 전략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개발자의 그 소스 코딩 작업 후 운영에 반영하는 테스트 절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업무를 클라우드에 이관함에 앞서서 사전에 POC를 수행함을 권장합니다. POC의 성공 전략을 구체적으로 화면 실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OC 때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면 되겠죠. 클라우드상의 단위 업무 테스트,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운영 이상 유무, 성능 확인 등 먼저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 작업 결과로 이슈 항목을 확인하는데 중점으로 하면 부분을 체크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녹색 부분, 파란색 부분, 빨간색 부분, 주황색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또 고객사에서 또 미리 준비하거나 또 참여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 고객사에서 준비한 내용은 클라우드로 업무 전체가 이관되느냐 아니면 일부러 가느냐에 따른 의사결정 이후에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서버의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솔루션은 어느 것이 있고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스템의 성능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주시면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객사의 네트워크 담당자, DB 담당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작업 참여도 필요합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가 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단계는 고객분들과 같이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다음에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고객분들과 다시 진단, 평가를 하는 프로세스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전사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이 어려운 작업, 전체적인 작업에서도 이제 어려운 업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를 나누어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들은 전사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부 시스템은 온프레미스에, 그리고 일부 시스템은 클라우드에 운영하고 싶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 즉 예를 들어서 AWS, 애저, 구글,
오라클 클라우드 등의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단순히 이아스 측면의 인프라 이관 이외에도 전사적인 차원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리 역량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그림을 가지고 all or nothing 식으로 클라우드 이관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로 이관이 용이하고 업무의 부담이 적은 또는 클라우드에 좀 더 적합한 업무 영역을 먼저 클라우드 적합도 작업을 통해서 순차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는 오른쪽 상단부에 파란색 영역이 있는데요. 저 부분은 업무가 좀 더 클라우드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한 확률이 높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부의 하얀 부분에 있는 영역은 클라우드를 이관할 시 약간의 이슈와 어려움, 난이도가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파란 업무 영역에 대해서 개발자, 운영자, 아키텍처의 충분한 역량을 키운 이후에 하얀색 부분에 해당되는 업무의 클라우드 이전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프로세스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효과나 혜택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낮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기존의 인프라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관함에 있어서 가격 TCO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능과 가격에 대한 TCO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봐서 클라우드로 이관할 때 분명히 이점이 있어야만 실행에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추가해서 클라우드의 다른 이점, 클라우드 네이티브,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 구현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의 왼쪽 중앙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측면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측면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적합도를 평가를 할 시 주요 성능과 가격이 주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전환할 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의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개선 등 그런 여러 가지 개선 외에도 좀 더 많은 개선 사항을 원할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개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 개발 역량을 가진 고객이 기존 인프라 환경 내에 구축해 놓은 개발, 관리 전략을 클라우드에도 동일하게 확장해서 하나의 뷰로 관리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인프라 환경을 좀 더 분석해서 어떤 시스템이 확장 기념으로 가야 할 부분인지, 개선해야 할 부분인지, 그리고 신규 추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이드입니다. 클라우드 패턴을 활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재배치를 하고 플랫폼화, 마이크로 서비스 및 데브옵스 측면에 있는데 오른쪽에 색깔로 되어 있는 버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죠. 1번 리호스팅, 그대로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확장하고자 하는 대규모 레거시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에 적합한 패턴입니다. 두 번째, 일부 수정으로 이전하는 방법.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핵심 아키텍처는 변경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몇 가지 클라우드 최적화 부분을 실시하는 전략입니다. 3번, 재구매. 새 버전 또는 다른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조직이 현재 사용 중인 라이센스 모델을 변경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네 번째로 리아키텍팅. 기존 환경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확장 또는 성능 개선에 대한 강력한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략과 그다음에 서비스 전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이 별도로 있나요? 네.
고객은 오라클을 사용함에 있어 운영 환경이 온프레미스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냐, 퍼블릭 클라우드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라클의 혜택을 그대로 충분히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오라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기본 전략은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때 인프라의 운영 가격은 다운시키고 성능은 향상시키고 기능은 추가하고 분석의 범위는 확장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Move and Improve 반복론을 먼저 고려합니다. Move and Improve 반복론은 이관 시 업그레이드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반복론입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 중에서 EAS 서비스 전략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아키텍처 측면, 서비스 측면, 전환, 보안, 성능 측면으로 각각의 오라클 클라우드의 서비스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키텍처는 오라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차별화된 아키텍처를 제공해주고 데이터 센터 에뮬레이션, 2세대 플랫폼, 아키텍처 기반의 접근에 대한 장점을 보여줍니다. 서비스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만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차별화된 EAS와 파스 통합 전략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은 손쉬운 클라우드 전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템플릿과 체크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기존의 소프트웨어 스택 및 인프라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구축 없이 오라클이 제공해주고 있는 자동화 도구를 통해 손쉬운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안성 제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측면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성능을 제공하여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 제공, 높은 자원 가용성, 비용 지불 및 자원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여부나 TCO 등을 사전에 일일이 수행하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오라클 클라우드에 이관해서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이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새로 습득할 필요 없이 이미 익숙한 오라클 솔루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의 백업 복구 유틸리티라든가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골든 게이트를 그대로 활용해서 클라우드 이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 패턴입니다.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에 따른 세부 패턴을 나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베이스별, 애플리케이션별로 만들어 놓은 패턴을 따라서 좀 더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유용하도록 쉽도록 체크포인트와 패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클라우드 이전 시 라이센스에 대한 정책, 그리고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운영비 절감 방안에 대한 사전 작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확인해 가면서 작업하면 작업의 진행도를 확인해 가면서 가기 때문에 좀 더 작업이 수월히 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에 마이그레이션을 클라우드로 할 시 주요 서비스입니다.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와스, JDK, 시스템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원칙은 라이센스 보유 여부, 그리고 와스에 대한 디펜던시 여부,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지의 여부, 그리고 운영비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환 원칙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네, 혹시 이러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효과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으실까요?
네, 그 6R 적용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6R 전략 적용 시를 보면 웹, 어플리케이션, DB로 이루어진 단위 업무를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따라서 DB를 유지할지 아니면 DB를 파스 서비스로 대체할지 여부를 정해놓고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아키텍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좀 더 작업이 수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의 왼쪽 부분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항목이고요. 오른쪽 부분을 보면 오라클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경우에 투비 아키텍처입니다. 예를 들어 DB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라클 DB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라클 클라우드에 전환 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오라클 DB 등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사례,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시면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있어서 분명한 IT 목표를 가지고 클라우드의 혜택을 정리해 보니 IT 인프라 복잡도 제거, 개선된 성능, 향상된 자동화, 효율적인 사용률, 향상된 보안성 및 가용성 확보 등으로 전체적으로 200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 중에서 이분들이 특장점이 비즈니스 목표와 IT 목표를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전에 이미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IT 목표를 한번 보시면 클라우드로 이전함에 따라 인프라 복잡성을 제거하겠다. 시스템 성능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자동화 확대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유용성의 확장성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항목을 가지고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 보니 IT 인프라 복잡도 제거 부분으로 35달러, 개선된 성능, 향상된 자동화 이런 항목으로 전체적으로 그 200만 달러의 수익을 그 혜택 베네핏을 거둔 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 예를 들어보니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실제 고객사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네, 클라우드 이관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께서 먼저 클라우드 POC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기존의 이슈나 인프라의 페인 포인트를 클라우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한 POC를 먼저 수행함에 있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적합도 분석 작업이 사전에 꼭 필요합니다. 어떤 고객은 그냥 POC를 좀 더 많이 오래 수행해 보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이 좀 더 추가될 수 있으므로 담당 클라우드 영업대표와의 상의가 먼저 권장드립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에 그 클라우드 POC의 주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 적용 가능성 측면으로 POC를 할지 아니면 업무 효율성, 민첩성 측면으로 POC를 할지 적합한 자원 선정 및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POC를 할지 각각의 POC의 수행 방안의 목적과 수행 방안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POC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POC라 하면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 POC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POC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 클라우드 POC에 대한 검증 목표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능 측면, 가용성 측면, 호환성 측면으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된 테스트 시나리오와 함께 POC를 통한 시나리오 적용 결과 예측치를 상호 비교해 보면 클라우드 이관에 대한 의사결정이 좀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를 보면 왼쪽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성능 그 부분, 가용성 부분, 호환성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능 부분에 서버 코어 메모리 증가 시에 오라클 DB의 성능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리고 가용성 측면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화 요건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호환성 측면으로는 기존에 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우드에서 잘 돌고 있는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오른쪽에 보시는 검증 목표로 성능에 대해서는 적합한 자원 선정 및 비용을 예측을 감안한 POC를 수행, 그리고 가용성을 보고 싶으면 가용성을 확인하는 HA 지원을 하는 POC를 수행, 호환성 측면으로 보겠다 하면은 SQL 호환성을 확보, 그 다음에 한 90%의 이상이 되면은 실제 운영을 갈지 아니면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항목이 있는지 이런 POC 검증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좀 더 작업이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이용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유스 케이스가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단계별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IBM의 그 대표적인 EDW 있는 네티자 그 PD에 대한 대체 수요가 있는데요. 오라클의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함에 있어서 절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BM의 PDA의 주요 장점인 그 데이터 컬럼 압축화, SQL 쿼리 속도 이점을 오라클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음과 동시에 IBM PDA에서는 좀 어려웠던 그 많은 동시 접속 사용자 처리 및 빈번한 배치 테이블 수정 작업이 훨씬 개선된 환경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SQL 프로그램 영역에서 SQL 쿼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변경되는지, 변경 공수가 얼마나 들지는 사전에 어세스먼트 작업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표에 보고 계시는 것은 왼쪽 부분에 기존의 IBM 그 PDA 쓰는 환경 내에서 오라클의 오토노머스 DB나 엑사데이터로 이전하는 절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IBM PDA에서 테이블을 파일로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파일을 오라클 오브젝트 스토리로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IBM PDA에 있는 뷰 프로시저 테이블을 오토노머스나 아니면 엑사CS로 이관을 합니다. 그렇게 이관되어 있는 뷰와 프로시저에 대한 쿼리 성능 검증 및 단위 테스트 업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라클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DB 플랫폼 지원이 다양합니다. 오라클의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디테일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서 업무 영역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면 기존 업무 그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에 박스가 있는데요. 지금 엑사데이터 온프레미스의 그 검정색 박스에서 지원해준 부분과 엑사데이터를 클라우드를 고객 사이트에서 운영 또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빨간색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오라클은 SMP, MPP 장점을 모두 채택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구현해주고 있으며 고객의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와 장소의 모든 그 사항을 준비해 놓고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라클 오토노머스 그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을 한번 보면 오라클에 대한 운영 관점 그리고 성능 관점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화된 기능을 통해서 운영자, 개발자, DBA의 업무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능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머신러닝 엔진 및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활용 등으로 업무 영역이 획기적으로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ADW의 주요 특징을 보시는 장표에서 왼쪽에는 운영 관점으로 정리를 했고요. 오른쪽으로는 성능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능 관점에서 보시면 ADW는 손쉬운 생성과 운영 또는
큰 규모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1코어부터 128코어 데이터는 1테라부터 120테라바이트까지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 온라인 엘라스틱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성능 관점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인프라 환경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사용한 만큼 지불하며 낮은 가격에 대해서 매우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PU와 스토리지의 증설이 상호 연관 없이 가능한 부분이 주요 특징입니다. 오라클은 이런 플랫폼에 따라서 DB 서버 및 스토리지 서버의 선택적인 증설을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용이성의 DBMS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BMS 이관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RMM, 오라클의 데이터 펌프 등은 이미 DBA나 운영자가 친숙한 데이터 관리 방안입니다. 새로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습득하는 대신 기존 익숙한 솔루션을 활용한 작업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가능합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표는 그 운영자나 DBA 분들이 보시면 이게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장표인지 아니면 하나의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인용하는 장표인지 거의 유사합니다.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전환 절차를 보시면 소스 DBMS를 준비를 해서 이것을 타겟 데이터 베이스로 준비함에 따라서 실시간 복제를 하고 데이터 검증은 기존의 전환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 마이그레이션 전환 툴의 그 오른쪽을 보시면 오라클에서는 테이블 스페이스별로 복제하는 것, 데이터 펌프, RMM, 데이터 클로닝,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서드 파티 툴을 활용을 해서 이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관할 때 방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솔루션을 익혀야 되는데 오라클 클라우드를 보시면 이미 다양한 검증된과 이미 친숙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용이성에서 SQL 측면 애플리케이션 전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EDW의 IBM PDA를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관함에 있어 SQL 전환 패턴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전환 패턴 및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비율, 난이도를 보여주는 자체 제작한 변환 프로시저를 수행을 하면 최소한의 SQL 개발자의 투입으로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할 때 특히 이제 타기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운영자, DBA 분들이 데이터를 이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플리케이션 SQL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항목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IBM PD에 대해서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변환 규칙이 있습니다. 프로시저에 대한 변환 규칙에 대한 내용 프로시저를 수행을 해서 적합도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변환이 손쉬운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하나하나 프로시저에 대해서 수치가 나옵니다. 또한 오라클만이 가지고 있는 문법, 그 다음에 IBM PDA가 가지고 있는 문법을 정확히 매핑을 하고 전환 베이스 부분을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을 해서 최대한의 오류를 미리 도출을 시켜서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DDL 같은 경우도 DDL을 변환해주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및 또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해서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도출을 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행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이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 사례를 참고로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 전환에 있어서 그 사용자는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확장 또는 가격적인 면에서 먼저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만의 친숙한 AI, 빅데이터 플랫폼, 데브옵스 등 기존의 온프라미스 운영 전략과는 다른 신기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환경을 잘 사용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와 신기술 적용 측면도 같이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작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할 때 클라우드에 선제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스, 사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 외에 온프라미스에도 적용되어 있는 보안, 자산 관리 또는 하드웨어에 특화되어 있는 디바이스 등 온프라미스 기반 솔루션 업체들이 클라우드 포팅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업계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들이 클라우드 업체에 강하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에 있어서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마이그레이션 또 적합도 평가를 좀 여러 번 수행을 해봤는데요. 전환 대상에 대한 물리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이 유동적이지만 그 자료를 수집을 한 다음에 보고서 작성까지는 대개 일주일, 2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진단서라든가 이런 보고서를 한 달이나 2달 뒤까지 걸려서 받아보기는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1, 2주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가장 클라우드 전환이 용이한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클라우드 업무의 용이한 업무는 단위 업무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다른 업무 솔루션과의 인터페이스, 연계성이 많으면 고려 항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 업무 중에서도 특정 시간 동안 사용량이 증가하는 고성능 컴퓨팅이나 HPC 또는 이제 스케일 아웃이 필요한 업무가 클라우드 적용과 사용에 유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오라클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 환경의 오라클 DB와 솔루션에 익숙한 사용자가 그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과 상관없이 사용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소스 변환 없이 사용 가능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전환 시에 소스 변경 등의 작업 대신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타 클라우드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요. 온프레미스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 저장 영역과 데이터 분석 영역을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같은 서버, 같은 영역에 두어서 확장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경우 데이터 저장 영역과 데이터 분석 영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 영역은 별도의 공간에 두면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인프라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라클 클라우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음,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산정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평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프라미스의 인프라의 평균 사용량, 최소 사용량을 기준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1대1 매핑해 버리면 오버스펙 되어 있는 온프라미스 인프라의 사용과 클라우드 사용 간의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타 클라우드 리소스보다 유리한 젠2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어서 퍼포먼스 측면에 있어서 경쟁 업체보다 유리합니다. 네, 이 질문 관련돼서 저도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거나 그 기업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최근에 그 클라우드를 도입했지만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시 온프레미스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은 이런 비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제 경험으로 본 데는 기존에 온프라미스에 있는 환경 그대로 클라우드에서를 쓰겠다 하는 이 인프라 변경 이외의 다른 포인트를 고려를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데이터의 저장 영역과 데이터의 분석 영역을 분리를 하면 이제 그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서버를 그대로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저장 영역은 뭐 비용이 저렴한 영역이고요. 분석 영역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온프라미스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가져가기보다는 클라우드에 좀 더 친숙한 아키텍처로 다시 그 아키텍처를 재구성을 하면 그런 비용 이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온프라미스에 있는 환경 그대로 클라우드로 쓰겠다 하는 것은 처음에는 손쉬운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그대로 리호스팅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리아키텍처 또는 라이센스 분리, 서비스 영역 분리, 데이터 저장 영역 분리 등으로 좀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보면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그 포인트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온프레미스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클라우드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온프라미스의 장점이 있고 클라우드의 장점이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것보다 온프라미스에 쓰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세스먼트 적합도를 측정을 해서 이 클라우드로 이전했을 경우에 상당히 장점과 특징이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밸류와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학습을 더 충실을 하면 그게 더 클라우드에 대한 우선순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가버리면 그런 부분의 장점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질문은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옵션 선택 시 어떤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전환 시 서비스 다운타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 솔루션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수행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DB가 업그레이드 되면 성능 개선과 더불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일부 모듈에 대한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오라클 클라우드이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제 라이선스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라클 라이선스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더 추가 구매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라클 클라우드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뭐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온프라미스에서 사용 중인 라이센스를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타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추가 구매를 하용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아무래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클라우드 전환 시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첫 부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운영 측면의 TCO 절감 효과, 성능 측면의 검는 효과, 그 부분 이외에도 그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개발 절차의 간소화 내지는 자동화 확장에 대한 용이성 등에 대해서 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도 같이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도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이점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클라우드 패러다임으로 지금 저비용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까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상당히 난감하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시스템 교체 주기에 맞게 교체될 때 클라우드를 검토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클라우드 전환 기업들은 지금 당장 저비용이더라도 미래 TCO를 보고 전환을 검토하는 것인가요?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하는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고객분들하고 만날 때요,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를 전부 클라우드로 변경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TCO 측면에서 그 비용이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 것도 보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그런 작업은 페이퍼 작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쓰고 있는 인프라를 if 만약에 지금 클라우드로 가면은 얼마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는 페이퍼 작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신규 프로젝트라든가 개발 환경 이전이라든가 테스트 베드 구축이라든가 이미 클라우드로 옮겨감에 따라서 이점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AI 머신이라든가 러닝머신, 그 다음에 새로운 API를 활용을 해서 인프라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영역은 클라우드의 장점이 있어서 신규 프로젝트나 아니면 단위 업무에 대해서 클라우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거를 먼저 실제 액션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 영역은 TCO 어세스먼트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요. 최근 벤더와 미팅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TCO 절감은 클라우드 전환의 장점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비용이 절감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요. 매니지먼트를 설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전환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all or noth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과 전부 또는 nothing에 대한 것보다는요, 어떤 업무는 온프라미스에서 운영을 하고 어떤 업무는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자는 온프라미스에 운영하는 SLA, 클라우드에서는 SLA 이것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가 어떤 부분이 안 맞다고 해서 클라우드를 나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그 인프라 부분도 클라우드의 나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고 대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이종 클라우드 식으로 좀 더 클라우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활용해 봅시다 하는 측면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되고 또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쪽 연기에 대해 걱정 없이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장점은 기존에 쓰고 있는 인프라스트처의 VM이나 그런 이미지를 클라우드 상으로 그대로 옮겨서 그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VM이라든가 클라우드 상에서 그거를 깨끗한 거에다 솔루션을 깔고 설치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할 수도 있지만 온프라미스에 있는 이미지를 클라우드 사용자 정의 VM으로 업로드를 해서 그거를 확인해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운영자 측면에서는 온프라미스에 대한 SL 운영 목적과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 기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갭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면 저희가 AWS, Azure, GCP 등에서 선택해야 할까요? 클라우드 회사마다 차이점이 있을 텐데 메가존에서 가이드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메가존에서는 그 AWS, 그 Azure, 그 GCP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 모두를 기술 지원을 해주고 MSP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그 각각의 그 클라우드마다 이제 장점이 있겠지만 어느 업무를 클라우드로 넘기실지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좀 더 장점이 있는 클라우드 그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라클 클라우드엔 질문인데, 오라클 클라우드가 타 클라우드 제공 벤더 대비 가장 큰 장점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 오라클 클라우드가 보유한 국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의 장점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오라클 솔루션을 어떤 플랫폼에 상관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오라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돌고 있는 서버가 온프라미스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렇게 그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똑같이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성능과 가격에 대한 베네핏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라클 클라우드가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강원도 지역과 서울 지역에 두 군데에 그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검토 사항들 중에 비용적인 한계로 인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경우에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할 때 저의 경험으로 비춰 볼 때는 이제 기존에 있는 환경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길 때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십니다. 근데 인력에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고요. 기존에 들어가는 인력을 그 검증으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은 자동화된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패턴이라든가 그 자동화된 툴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검증 위주로 인원을 하시면 이제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은요. 클라우드로 전환 시 전문 서비스 업체를 통해 컨설팅 받기를 추천하시는가요? 혹은 기본적인 내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기본 답은 두 가지 부분 다 가능을 한데요. 지금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 시 이점과 목적과 용이성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한 다음에 이걸 how to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같이 이제 컨설팅 업체라든가 또는 내부 교육을 향해서 수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요.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회선의 경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해당 회선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클라우드에서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경우에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전용망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부분은 그 보안에 그 좀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CPE 장비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간에 1:1 매핑이 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시면 그 전용선을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듣는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도 전문가가 없고 실질적으로도 전문가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뭐 적합도 평가라든지 아니면 POC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POC도 어느 정도는 내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마이그레이션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보안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렇다면은 이제 메가존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도 고객을 만남에 따라서 개발자, 특히 운영자, DBA 분들이 클라우드로 이관을 해보면 자기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자기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보수적으로 좀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쓰시면 그 점점 더 클라우드를 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버리 클라우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식으로 본인의 역량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인력의 단순히 그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업그레이드, 확장 개념으로 하겠다 한 마음을 가지시고 본인이 담당자 되시는 분이 좀 오픈마인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메가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교재라든가 강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부분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메가존에서? 전략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버넌스가 없이 단위 업무만 클라우드로 옮기겠다고 하면 클라우드에 대한 임팩트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확립을 하고 마이그레이션 반복론 패턴을 만들고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면서 종국에는 클라우드 그 성장이 되는 커브에 제대로 이제 탑재를 해 놓으면 우리 시스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그 성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가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워낙 그 전문화되어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들이 원하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규모별로 또 이제 뭐 산업별로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에게 어떤 예시로도 어떤 뭔가를 아이디어 아니면 정보를 주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인 건가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시장 그리고 뭐 그 금융권, 그 다음에 리테일계, 그 다음에 통신회사 여러 가지로 회사별로 유스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고민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고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how to do를 하기 위해서 같이 저희가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같이 미팅을 하고 결과를 산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도 더 성장을 하고 고객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함께 성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고객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계시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클라우드를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 또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장을 하겠지만 클라우드를 좀 더 비즈니스에 잘 녹여가지고 쓰시면 회사에 대한 가치도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내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더 궁금하신 거라든가 의구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같은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클라우드 적합도 평가 및 마이그레이션 POC 수행 방법론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내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